안녕하세요. 신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과학. 자, 오늘부터 6단원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자, 유전의 원리에서 멘델의 유전 실험과 여러가지 유전 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 보시면 첫 번째, 멘델이 유전 실험에 완두를 이용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유전에 관련한 용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를 닮아서 나오는 이유는 부모의 여러가지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한 현상을 바로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부모의 여러가지 형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김새나 또는 성질 또는 기능, 이런 것을 통틀어서 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쌍꺼풀 또는 혈액형 또는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자손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전에 대해서 최초로 연구한 사람은 멘델인데요.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유전의 현상을 설명하였는데요. 멘델은 왜 이 완두를 가지고 유전 연구에 사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완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점 때문인데요. 자, 그것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죠. 자, 보면 첫 번째, 재배하기가 쉽습니다. 즉, 키우기가 쉽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손의 수가 많습니다. 즉, 하나의 완두를 심으면 그 안에서 수십 개의 완두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손의 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 자손의 특징을 이제 세워서 통계 처리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유전 연구에서 이 통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손의 수가 많으면 이 통계 처리하기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립 형질이 뚜렷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자, 대립 형질이라는 것은 서로 대비되는 형질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완두의 경우에 모양이 둥근 것이 있으면 또는 주름진 것이 있습니다. 자, 둥근 것 또는 주름진 것, 이렇게 서로 간의 형질이 아주 뚜렷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이 유전 연구하는데 아주 좋고요. 그다음 이제 완두의 경우 인위적인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완두는 한 세대가 짧고 단시간에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점 때문에 멘델은 완두를 이용해서 유전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유전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전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유전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대립 형질이 나옵니다. 자, 이건 아까도 중요하게 얘기했던 건데, 대립 형질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의 특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을 대립 형질이라고 합니다. 자, 잘 이해가 안 되면 표를 보시면, 자, 완두의 형질을 나타내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씨의 모양이라든지 씨의 색깔, 꽃의 색깔, 콩깍지 모양, 콩깍지 색깔, 꽃의 위치, 줄기의 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완두의 형질이 되겠고요. 이러한 형질에 대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형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씨의 모양에 대해서는 둥근 모양, 주름진 모양, 자, 이렇게 대비되는 형질이 있죠. 또는 씨의 색깔이 황색, 녹색, 대비되는 형질이 있죠. 자,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이러한 형질을 우리는 대립 형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립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제 바로 대립 유전자 때문인데요. 대립 유전자는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그림을 보시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유전자를 쌍을 이루고 있으면 상동 염색체라고 했죠. 자, 이런 상동 염색체의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완두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유전자가 이 위치에 오게 되는데, 하나는 둥근 모양 유전자가 올 수 있고요. 또 하나도 둥근 모양 유전자가 이렇게 올 수가 있죠. 한쪽은 아빠로부터 오는 것이고 한쪽은 엄마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있죠. 또는 모양을 결정짓는 유전자 중에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가 이 위치에 올 수도 있고요. 똑같이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유전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둥근 모양 유전자가 오고 다른 쪽은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서로
같은 위치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요. 어떤 유전자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유전 용어는 수분인데요. 수분이란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붙는 현상입니다. 이 수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가수분과 타가수분이 있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자, 꽃가루가 같은 구루에 있는 암술에 달라붙는 현상을 자가수분이라고 하고요. 또 꽃가루가 다른 구루에 있는 암술에 붙는 현상을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가수분과 타가수분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순종과 잡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순종이라는 것은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혈통이라는 건데요. 자, 그림에 보시면 자, 하나의 형질을 나타내는 두 대립 유전자가 같은 것끼리 올 때 둥근 모양 유전자, 둥근 모양 유전자일 때 순종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 이렇게 같은 유전자가 올 때 우리가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잡종은요, 한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를 얘기하는데요. 한쪽에는 둥근 모양의 유전자가 왔다면 반대쪽에는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가 온 경우, 이렇게 서로 구성이 다른 이러한 경우가 잡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경우 둥근 모양 유전자와 주름진 모양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는 완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을 띨까요? 둥근 걸 띨까요? 주름진 걸 띨까요? 아니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모양을 띨까요? 자, 이에 대해서 알려면 그 다음 용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온 용어가 우성과 열성인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은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자, 어버이가 있고 자, 잡종 1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버이는 자, 순종인 어버이를 얘기하는데 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어떤 자손이 나오는지를 보면 자, 순종이기 때문에 자, 둥근 완두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둥근 유전자이겠고요. 다음 주름진 완두는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두 완두를 교배를 시킨다면 자, 각각 하나씩 유전자를 내어놓기 때문에 그 자손에게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가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신기하게도 자손에게는 주름진 완두는 보이지 않고 둥근 완두만 보인다고 해요. 자, 그 왜 그러냐면 바로 둥근 유전자가 주름진 유전자보다 우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하였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경우 자, 잡종 1대는 둥근 완두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둥근 유전자가 바로 우성 유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성은 1대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되겠죠. 그래서 주름진 유전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가 됩니다. 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완두에는 색깔이 황색과 녹색이 있는데 자, 어버이의 황색 완두는 이렇게 황색 유전자만 가지고 있고, 다음 어버이의 녹색 완두는 녹색 유전자만 갖고 있겠죠. 자, 이 중에 이제 교배를 시키면 하나씩 내놓아서 그 자손은 황색 유전자와 녹색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잡종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또 신기하게도 황색 완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즉, 이 황색 이 유전자가 녹색 유전자보다 우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자손 1대에서 황색 유전자만 나타난 거고요. 또 이제 완두의 키를 가지고 또 보면 키 큰 완두가 있고 키 작은 완두가 있는데 두 완두를 교배를 했을 때 그 잡종 1대에서는 키 큰 완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우성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키 큰 완두가 우성이고요. 자, 열성은요? 예, 키 작은 완두가 열성 유전자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 용어에서 이제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형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표현형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면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 색깔이 황색, 녹색,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을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형만으로는 자, 그 형질을
형질의 유전자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또 표기를 하는데요. 자, 표현형을 구성하는 유전자의 구성을 유전자형이라고 하고요. 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여기에서 우성 유전자의 경우 대문자를 이용하고, 자, 열성 유전자는 소문자를 이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완두에서 이제 둥근 형질의 유전자를 대문자 R로 표기를 한다면 주름진 형질의 유전자는 소문자 R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표를 보면 자,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있을 때 표현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둥글다, 주름지다. 유전자형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둥근 모양의 완두가 나오려면 반드시 둥근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유전자형은 R, 즉 두 부모로부터 둥근 형질의 유전자를 다 받은 경우나 또는 한쪽에서만 둥근 형질의 유전자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주름진 형질의 유전자를 받은 R, 대문자 R, 소문자 R 이 경우도 결국 둥근 완두가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둥근 형질이 주름진 형질보다 우성이기 때문에 둥근 완두가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도 둥근 완두의 유전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름진 모양의 유전자형은 뭘까요? 자, 주름진 형질의 유전자는 소문자 R이었죠. 그래서 양 부모로부터 다 주름진 형질의 유전자를 받은 소문자 R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멘델의 유전 실험과 유전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